시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시험은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촬영 방법을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저번에 비디오하고 뭐 마이크하고 세팅하라고 했었는데 이거 세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세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이제 전체 화면을 공유하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녹화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때 빼먹어가지고 다른 학생이 이제 좀 지적을 해줘갖고 요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법대로 아마 따라 하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녹화 종료를 하고 그럼 이제 요런 폴더에 있을 건데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파일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게 변환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했을 때 변환이 오래 걸리면은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말을 하고 이거 지금 변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LMS가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끝나고 이제 변환 다 끝나면은 학생이 로그인 해놓은 LMS에 제가 올려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수업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게 자기가 이제 개인 노트북,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이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일 수도 있는데 개인 노트북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지금 이 방법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노트북 들고 와서 나간 다음에 업로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뭐 업로드는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뭐 한 10분 이내로 하라고 그렇게 데드라인을 주진 않고 뭐 다음 날까지나 아니면은 뭐 다다음 날까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제 드릴 테니까 그냥 노트북 들고 나가시고 그 노트북에서 이제 인코딩 천천히 하시고 저녁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신경망에 대한 내용이 얼추 이제 끝납니다. 남은 부분이 이제 다항 분류라는 건데 다항 분류도 제가 이제 이항 분류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항 분류는 이제 카테고리가 두 개 있는 경우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패 혹은 성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숫자 0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숫자 1 그림 요런 거를 이제 요런 게 이제 Y가 되는 것이죠. Y가 이제 실패하거나 성공. 그다음에 Y가 이제 숫자 0이면은 뭐 0, 1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Y를 0 혹은 1로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는 항상 0, 1로 이렇게 두 개를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카테고리가 이제 세 개인 거예요. 뭐 실패, 성공, 보류라든가 아니면 숫자 1그림, 2그림 아니면 뭐 숫자 2그림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이제 세 개 있을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다항 분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세 개 이상이면 다 다항이에요. 네 개이어도 다항이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다항 분류를 하는 거는 제가 설명한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항 분류부터 할 건데 이항 분류에서 저 데이터 없어? 데이터 지웠나 보다. 요게 아마 앱리스트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제 0하고 1만 있고 우리가 이제 맨날 사용했던 그 데이터이죠.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 셋을 만들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어떤 적합을 잘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그냥 코드만 설명할 거라서 테스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X가 이제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Y의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에서 이제 Y로 가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784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가 이게 뭐 32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가 뭐 1 이렇게 가는 네트워크를 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트워크 토치 저번에 이제 했던 거니까
빠르게 쓰면은 토치 n의 리니어, 그 다음에 784가 이렇게 32로 가야 되니까 784, 32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토치 n의 렐루를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32에서 1로 가는 차원이 이제 1이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해주면 되겠죠.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 X를 하면은 뭐 이러한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언할 때마다 이제 값이 조금씩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제가 시드를 넣어줘가지고 리뉴얼 시드, 이렇게 시드를 넣어줘서 이제 똑같은 값이 이제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안 해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0, 1 사이로 눌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를 그냥 따로 빼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여기 시그모이드 포함해서 넣었을 때 이제 x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그모이드를 빼고 네트워크를 선언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하고 얘하고 당연히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를 또 풀어요. 시그 네트워크 X, 이것도 이제 좋은데, 이거를 이제 바뀌어도 싫다, 나 이런 거를 이제 바뀌어도 싫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이거를 토치 그냥 공식 넣고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익스포넨셜 되고,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이게 뭐에 들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이제 해도 이제 됩니다.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러면은 네트워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제 한번 또 준비를 해놓읍시다. 토치 옵팀. 저번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는 그냥 성능이 좋은 아담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로스 펑션은 뭐지? 아, 이거를 위에 해야 되겠구나. 뭐 상관은 없지만. 잠깐만, 이게 아니고 BC 로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F4 in 이제 1부터 30일까지 30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학습이 잘 안 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네트워크 아웃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X 이렇게 해주고, 이 Y-햇은 네트워크 아웃에 시그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Y-햇까지는 똑같이 구해주고, 로스는 로스 펑션 Y-햇, 그 다음에 Y 옵티마이저 스텝, 이거는 미분을 해야 되지 여기다. 대충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습이 되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X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고,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취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토치 nn, 아니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으려나?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게 시그모이드 이렇게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하고 네트워크 X 요렇게 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같죠. 이게 사실 왜 이러냐면은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거 빼고 이것도 빼도 되냐? 요거를 빼고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여기 옵티마이저에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빼주면은 얘가 이제 옵티마이저한테 전달하는 파라미터 여기 두 개거든요. 그렇죠? 요거 두 개만 전달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전달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그 액티베이션을 빼도 되는 이유는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없죠. 지금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넣고 그냥 네트워크 X는 Y 이렇게 넣어도 되고 뺀 다음에 이 네트워크 X의 결과가 이제 마지막 그 액티베이션을 제외하고 나온 결과다. 그래서 이거를 뭐 네트워크 아웃이라는 거로 이제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한번 덧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여기에는 학습해야 될 뭔가 이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시다. 시그 네트워크 그럼 이제 네트워크 아웃은 이제 여기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직전인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한 상태가 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X를 우리 네트워크 아웃이라고 했죠. 이 네트워크 아웃은 놀랍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있죠. 이거를 시그모이드까지 취하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뜻 자체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이제 1 사이고 이게 0.87 뭐 이렇다는 거는 이 그 1일 확률이 0.8751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냐면 로짓이라고 불러요. 이 왜 로짓이라고 부르는지 지금 이제 설명하지 않고 하여튼 이거를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짓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이 이거를 로짓에 대한 이제 그 값이잖아요. 이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보통 이제 s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로짓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시그모이드 로짓가 얘잖아요.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시 뭐하고 다시 똑같다 그랬지? 토치 익스포넨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얘가 요거가 다시 분자로 들어가고 이제 요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로짓이 0이라면 어떻게 되지? 0이라면은 이거는 1이네.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5가 돼요. 그쵸? 그리고 얘가 로짓이 만약에 이렇게 0보다 크다면은 그냥 이 익스포넨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도록 생겼으니까 얘가 1보다 뭔가 이제 큰 수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얘가 이제 점점 양수가 이제 될수록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이제 많이 커질수록 얘의 값이랑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1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점점 감소하면서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y 핵 같은 거를 이제 딱 구해놓고 y 핵이 시그모이드 네트워크 아웃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건데 이게 이제 0.5보다 크냐 요거를 가지고 y햇 이제 이렇게 y는 이렇게 생겼죠. 얘가 이제 y하고 똑같은지를 이제 따져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고 이거의 평균값이 에큐러시를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그모이드 네트워크 아웃이 0.5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소리냐면은 네트워크 아웃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원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게 y랑 똑같은지 보자. 그리고 전체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해도 당연히 요 계산 결과하고 요 계산 결과는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좀 베껴 씁시다. 네트워크 아웃은 로짓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의 이제 특징이 뭐냐? 얘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시그모이드 네트워크 아웃이 0보다 크다, 0.5보다 크다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가 y를 1로 예측할래, 0으로 예측할래 이런 거를 따졌잖아요. 근데 요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네트워크 아웃이 0보다 큰지를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제 식을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써보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지금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집에 가서 한번 써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거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체크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에큐러시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학습시키고 학습이 잘 됐는지 이제 판단을 하려면 요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잘 됐는지 판단을 하려면 네트워크의 x 얘가 요렇게 이제 한번 잡아주고 얘가 0.5보다 큰지 요거를 해주고 y 플롯 얘가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트레인 에큐러시고 테스트는 없구나. 요게 이제 트레인 에큐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 네트워크 x가 이제 그냥 0보다 큰지 요거를 이제 체크해 갖고 얘가 이제 y랑 똑같은지 이제 봐주고 요 왼쪽이 y랑 똑같은지 봐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플롯으로 바꾸고 평균을 취해도 에큐러시 계산할 때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게 이 코드의 이제 그 정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코드하고 똑같은 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 코드에서 시그를 한 것. 요거죠? 근데 이거를 지워요. 시그모이드를 지워요. 그리고 여기 그 로스라는 게 원래 로스 펑션이라는 거 y 햇이랑 y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y 햇은 뭐였어요? 얘는 이제 그 y 햇은 무슨 뜻을 갖고 있었지? 프로브의 뜻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네트워크 아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냥 로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y 햇이랑 요거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로짓이랑 y를 그냥 바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시그모이드 취한 다음에 y랑 비교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로짓이랑 y를 바로 비교를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 로스 대신에 BC with
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요. 그러면은 얘는 y 해시랑 y랑 비교하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로짓이랑 y랑 비교하면서 로스를 계산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y햇을 구하려는 게 로스에 집어넣으려고 y햇을 구했잖아. 근데 y의 그 로스는 여기 있는 네트워크 아웃이랑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왜 이거를 BC를 하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요렇게 바꿔갖고 로스를 설정을 하면은 그 컴퓨터 공학적인 이유예요. 이것도 그 연산이 좀 더 이제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수량 같은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막 뭐 파이썬이 딱 0을 표현 못 하잖아요. 0.00000 막 1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값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 로짓 자체에는 값이 마이너스 좀 큰 값도 가지고 플러스 큰 값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눌러버리면 프로브로 눌러버리면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오히려 이제 안치한 상태에서 로스를 하는 게 좀 더 계산적인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진짜 이제 똑같은지 좀 보면은 이제 이 에폭 이후 코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출력해 볼까? ACC 그럼 뭐 0.46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수렴을 얼마나 잘하나 제가 이거로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출력을 한 겁니다. 그렇죠? 똑같죠? 6385, 6385, 871,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코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데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은 그 이항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로스를 BC 로스라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BC with 로진 로스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BC with 로진 로스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맨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그냥 빼버리고 그 네트워크의 출력을 바로 로스 펑션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산상의 이득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제인 범주형 자료의 이제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 다항 분류를 하기 위한 좀 예비적인 그런 학습이었고 이 본론은 이거죠. 이 개념은 어떤 사람들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그 범주형 자료라는 거는 범주형 자료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y가 이제 성공 혹은 이제 실패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공 혹은 그냥 진짜 이제 엑셀에 y는 성공, y는 실패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숫자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변수 이름 그러니까 변수에 있는 값이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뭔가 이제 계산을 하고 모형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성공 그대로 놓고 문자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모델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0, 1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냥 성공은 내가 그냥 앞으로 0이라고 하고 실패는 1이라고 하자. 아니면 뭐 반대로 성공은 1이라고 하고 실패는 0이라고 하자. 뭐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성공이 1이고 그냥 난 실패를 2로 코딩하겠다. 이래도 될까요? 뭐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이 1이고 실패를 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y는 0, 0, 1, 1,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성공 3번 하고 실패 3번 했네. 그렇죠? 이 y의 평균 내용은 0.5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성공할 확률이 0.5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하나는 1이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썼다고 칩시다. 하나는 3이고 하나는 7이야. 평균 내면 얼마지? 얼마예요? 5인가? 그리고 이제 이 5를 해석을 하려면은 의미가 없는 숫자야, 5는. 그쵸? 5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바꾸는 거에 0, 1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그냥 여러모로 좋아요. 우리가 이제 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보통 실패 성공은 0, 1로 우리가 많이 바꿔요. 숫자 0 그림, 숫자 1 그림은 0, 1로 또 바꿨죠. 이게 숫자 3 그림이랑 숫자 7 그림이 있어도 0, 1로 바꾸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이거 평균 내면은 얼마 정도 이제 되면은 대충 이 자료에는 숫자 7에 있는 그림이 몇 프로 정도 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를 뭔가 이제 그 숫자로 전환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0, 1로 많이 바꾸거든요. 이 강아지 그림, 고양이 그림도 0, 1로 이제 바꿉니다. 그럼 강아지 그림, 토끼 그림, 고양이 그림 세 개가 있으면은 이게 언뜻 생각할 때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냐라고 보면은 0, 1, 2로 바꾸면 좋을 것 같잖아. 그쵸?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 강아지 그림을 내가 0이라고 내가 매핑을 하고 고양이 그림을 1이라고 하고 토끼 그림을 2라고 한다. 이러면은 그냥 잘못된 방식입니다. 제가 그냥 주입식으로 설명하면은 결론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아지 그림을 100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 그림을 010으로 바꿔야 돼요. 토끼 그림을 001이라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원한 인코딩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이름이 이제 중요하기도 한데 그거보다 그냥 외우세요. 카테고리가 3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게 0, 1, 2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요거는 사실 설명할 진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3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만약에 0하고 그다음 고양이가 1이고 토끼가 2잖아요. 근데 이거에 0, 1, 2, 0, 1, 2 막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토끼 그림이랑 진짜 딱 3분의 1씩 다 있었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가 나오겠어? 1이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이 1이라는 정보로 딱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죠? 이 1이라는 숫자가 평균을 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이게 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고양이 그림이 이제 1이잖아요. 그럼 뭐 다 고양이 그림이란 뜻인지, 평균적으로 고양이 그림이란 뜻인지 아니면 뭐 1.23이 나왔다. 그럼 평균적으로 고양이와 토끼 그림의 사이쯤에 있는 그림들이 있다는 뜻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1, 0, 0,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이렇게 하고, 그럼 강아지 이제 2마리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고양이는 0, 1, 0. 그 다음에 토끼는 0, 0, 1. 요렇게 이제 코딩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면은 0.5, 0.25, 0.2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열별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1, 1, 0, 0 요거 평균이 0.5고 0, 0, 1, 0 요거는 0.25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숫자들만 딱 봐도 강아지 그림이 한 50% 있고 고양이 그림이 한 25% 있고 토끼 그림이 25% 있네. 그러니까 이 평균이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 그 좋죠. 이거를 약간 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거 학생들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통계학과는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범정 자료는 명목 척도하고 뭐 서열 척도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 요런 거는 서열 척도가 아니고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뭐 1, 2, 0, 1, 2 요렇게 하면은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초보적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막 이게 요거는 약간 통계학과 이제 저학년 수준의 설명. 요거는 통계학과 그러니까 명모척도 서열척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되게 얇은 머신러닝 분석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주형은 무조건 원하는 코딩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코딩 방식이 이제 요거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이거 설명이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끝내든가.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정확한 설명인데 이거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스트럭처하고 오차, 그러니까 오차를 포함한 거를 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 값이 0, 1, 0, 0
1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됐어. 근데 스트럭처는 뭐예요? 프로브죠. 그러니까 0.2고 여기는 0.8이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오창에 대한 모델은 뭐예요? 이항 분포죠. 그렇죠? 이러한 확률로 베르누이 혹은 이제 n이 1인 이항 분포를 이제 시행을 했더니 y가 0이 나왔어.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p인 동전 던지기를 0.8의 동전 던지기랑 뭐 1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오차에 대한 모델링이죠. 근데 y가 만약에 이게 동전 던지기에 만약에 이제 앞면, 뒷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수통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수리 통계를 안 배웠으면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그냥 뭐 그렇다면은 그냥 이 설명 1이 제일 아마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설명 1로 그냥 이해하고 치우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0, 1로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항 분포로 따른다. n이 1인 이항 분포를 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베르누이를 따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y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0, 1, 1, 2, 3, 4, 5, 6 요거 중에 하나가 나와. 이건 무슨 분포로 따른다 그래요? 다항 분포로 따른다 그래요. n이 1.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져갖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1을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n이 1인 다항 분포는 이렇게 생겼거든. 리얼라이제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의 카테고리는 당연히 y의 분포가 이항 분포의 확장이니까 당연히 다항 분포겠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항 분포는 리얼라이제이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은 요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조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원하드 코딩으로 한다. 요거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y를 바꾸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x0의 쉐입 x0은 5923 이게 뭐지? x가 지금 18,000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y 같은 경우는 0하고 이제 끝에는 2가 되어 있고 요거의 이제 값을 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벡터가 되고 요거에서 to 리스트 하면은 리스트가 되고 셋 이렇게 하면은 0, 1, 2 이렇게 y는 3개의 값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 뭐 0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첫 번째 이미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0, 1 두 개의 이미지만 있었는데 3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미지고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plt im쇼 이게 0. 그 다음에 또 몇 번 할까? 한 10,000번째 해볼까? 그럼 이제 1.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2.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2를 의미하는 그림이면 y 라벨이 2로 되어 있고 1을 의미하는 거는 y 라벨이 1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y의 쉐입이 18623,1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y가 0, 1, 2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얘가 y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0은 0의 값을 가지는 이제 요거는 1, 0, 0 이렇게 원학 방식으로 그 다음에 2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0, 0, 1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내면 1이 대충 몇 장 있고 2가 대충 몇 장 있고 이런 게 이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되게 코드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짜려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함수를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펑셔널, 여기에 원핫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원핫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가 이제 0, 0, 1, 1, 2, 2 요렇게 이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이거 되게 힘드네 치려고 하니까. 조금만 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y가 우리가 이제 바꾸고 싶은 형태는 뭐냐면은 1, 0, 0, 그다음에 1, 0, 0, 0, 1, 0, 0, 0, 1 이런 꼴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런 꼴로 바꾸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0,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안 되는데, 토치 여기 안에 있는 거 리스트가 아니고 텐서로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규칙이, 이 함수를 쓸 때 규칙이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1차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제로는 2차원의 구조로 갖고 있어도 1차원으로 쭉 나열해 갖고 이제 그 랭스가 얼마인 텐서로 이제 넣어주면은 요거로 바꿔줘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써보면은, 우리가 지금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거를 이제 랭스가 얼마인 그 구조로 이제 바꿔주려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얘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요런 에러가 나거든요. 이 왜 에러가 나냐면요, 여기 이제 0012 이렇게 안 넣고 얘가 1.02 이렇게 나오면 이게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1차원 텐서로 들어가야 되고 인트로 넣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1차원이고 인트형으로 들어가면은 요거를 내가 원하는 인코딩으로 이제 바꿔주겠다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거 싫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안 쓰고 직접 구현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거 바꾸는 게 나아요. 이거를 이제 플롯이 된 거를 어떻게 인트로 바꾸냐? 이것도 뭔가 이제 컴프레hen션 써가지고 뭐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 롱이라는 거를 뒤에 메소드로 써주면은 플롯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넣어주면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설계를 할 때 토치에는 시퀀셜, 그다음에 토치에는 리니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X의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Y, 그러니까 요게 지금 Y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잖아. 그렇죠? Y의 쉐입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84에서 3으로 가야 되네. 그쵸? 그러면 여기 일단 784에서 뭐 32 정도로 일단 한번 가지고, 그 다음 렐로를 한번 씌워줘서 표현력 좀 올려주고, 그 다음 다시 32개가 있지. 32개를 1로 합쳤잖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Y 포맷이 아까는 n,1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n,3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는, 원래 이제 1차원 버전에서는 여기를 1로 보내고 여기를 시그모이드로 보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이 시그모이드는 이제 1차원일 때 적용되고, 지금은 시그모이드가 아닌 뭔가 이제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뺍니다. 그리고 로스에,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마지막에 로스 펑션에다가 뭔가 그 로짓이랑 y 값이랑 비교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1차원이었으면은 BCE with 이렇게 썼겠죠. 그쵸? 방금 배운 거. 근데 다차원일 경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죠. 실행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당연하지. 얘에서 일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가고 그러니까 출력이 3차원으로 정리되고 얘가 지금 얘하고 뭐를 비교를 해야 돼요? Y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왜 에러가 나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y는 이 값들이 인트의 플롯이에요. 지금 인트로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항상 플롯으로 넣었죠. 이 플롯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마지막에 플롯을 한번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플롯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꿔야지 요 상태에서 로스가 계산이 됩니다. 까다롭죠? 조금. 이거는 그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려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원활 인코딩은 그냥 1차원형으로 놓고 인트로 바꿔줘야 되구나.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뭔가 손실을 계산하려면 플롯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러한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됐나? 이제 학습을 해봅시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짤 거고 옵티마이저도 만들자. 토치, 옵팀, 아담, 아담. 이렇게 되고 1, 2, 3, 4인데 얘는 y햇을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아웃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x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아웃은 디멘전이 뭐예요? n,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스는 로스 펑션 그다음 네트워크 아웃이랑 y랑 바로 비교를 합니다. 사실 이거 이름이 제가 좀 싫긴 하거든요. 원래 BC 로스 BC 위드 뭐였지 아까? 요 이름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BC 로스였잖아. 근데 BC 위드 로진 로스라는 거는 내가 BC 로스를 할 건데 프로브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로직 자체를 비교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C는 뭐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B는 뭐냐면은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너리 버전으로 또 그냥 그 비교를 해가지고 BC 로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얘는 원래 이름이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C with 로짓 로스. 그래야지 여기 있는 그 프로브가 아니고 여기 네트워크 아웃은 프로브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브의 뭐를 이제 치약이 이제 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요것도 로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진 로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되게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씁니다. 아무튼 요거는 의미상 CE 이게 더 맞아요. 이게 더 맞습니다. 로스 백워드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옵티마이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죄송합니다.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워주고요. 이러면 이제 네트워크 아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얘하고 에큐러시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에큐러시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y가 여기 1이고 0, 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 뭐 0이라는 숫자였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0, 0, 1이잖아. 이거는 2라는 숫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차원 같은 경우에 요거를 보면은 여기 네트워크 아웃이 이제 0보다 클 때는 이게 0.5보다 크게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0.5보다 작게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 네트워크 아웃에 이제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아야 되겠다. 소프트백스로 설명해야 되니 이러면은 이 그냥 대충 때려 맞춥시다. 이거 제가 그 정석대로 설명하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로직 값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것도 이제 로직 값인데 여기 있는 숫자가 그 큰 부분이 여기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이 그 네트워크 아웃에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이걸 하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다 이제 양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더해. 이렇게 여기는 얘를 더하고 이 더한 값을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요 숫자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확률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값에다가 요렇게 해요. 이거를 P1이라고 하고 너무 기니까 이걸 P2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P3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P1, P2, 이제 P3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요 이제 P1, P2, P3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0과 1 사이죠. 1 사이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요거보다 요거는 이제 작을 테니까. 그쵸? 0과 1 사이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양수죠.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익스포넨셜을 취했으니까 양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세 번째 특징은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1이 돼요. 항상. 당연하겠지? 여기 이제 분자는 세 개의 카테고리 다 있고 여기 얘 요렇게 했으니까 P1, P2, P3는 당연히 1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해보면 이 숫자는 뭐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P1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 P2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는 있죠. 이 숫자가 진짜 그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진짜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 그렇게 조정되도록 하는 거는 네트워크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출력 형태에만 맞춰주는 건데 출력 형태는 이렇게 하니까 맞춰졌죠. 그러니까 마치 시그모이드로 뭐를 막 익스포넨셜하고 뭐 착착착착 하니까 얘가 특징들이 있었잖아. 무조건 결과는 양수고 무조건 결과값은 0과 1 사이에 있고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해석을 해놓고 거기 있는 확률값들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했던 요 변환이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다 이제 세 개는 0, 1 사이에 있고 양수이고 세 개로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세 개의 카테고리에 속한 확률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이제 맞추다 보면 이 확률이 이제 맞추는 거죠.
이 논리로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크게 되면은 카테고리를 뭘로 봐야 돼? 첫 번째 카테고리로 봐야 되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숫자가 크면은 카테고리를 두 번째 있는 카테고리로 봐야 되고, 여기는 세 번째 숫자가 이렇게 제일 크면은 세 번째 카테고리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특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세 번째 숫자가 매우 크잖아. 요거는 세 번째 숫자가 크긴 하지만 좀 덜 크고, 그럼 이거는 그 세 번째 카테고리라고 되게 강하게 뭔가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트워크가. 아무튼 아이씨, 이거 설명할 예정이 없었는데. 이 네트워크 아웃에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 예측값 무슨 카테고리로 맞추고 싶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큰 숫자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 1, 1. 그렇죠? 여기는 2, 2, 2 이렇게 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면 되겠죠? x 우리가 요렇게 이제 텐서가 있을 때 요렇게 이제 텐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이거를 행별로 돌아가면서 최대값을 갖고 있는 거에 인덱스를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최대값을 여기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여기는 2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에 최대값을 100일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축 만드는 거는 그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측값이 되죠. 그렇죠? 이거하고 y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딱 보니까 이거 변환 전에 포맷이잖아. 이거 변환한 다음에 포맷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면 뭐예요? 맞게 분류를 한 거지.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은 이게 에큐러시가 되죠. 한 96% 맞췄네. 잠깐만요.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때, 좀 정리를 합시다. 원래 이제 y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는 y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y는 플러스로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00, 아니, 1, 0, 0, 0, 1, 0, 그 다음에 0, 0, 1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원한 인코딩이라는 함수를 이제 썼죠. 이 함수를 이제 쓰는 게 좀 까다로웠는데 1차원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결과를 다시 플롯화 시키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적합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원래 의미상으로는 토치, NN, 소프트, 맥스 뭐 이제 이러한 함수가 이제 있는 건데, 마지막 활성화 함수 그건 이제 빼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1차원에서 그 BC with 로진 로스의 확장 버전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까지 이제 쓴 다음에 여기에서 네트워크 아웃은 n,3의 출력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 각각의 옵저베이션을 보면은 그런 값이 3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값이 가장 큰 쪽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면 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예측이 이제 잘 되는지 보니까 한 이제 96.69, 한 96% 정도 예측 그 에큐러시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은 이항 분류를 할 때 있죠. 그리고 다항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항 분류를 할 때는 y가 그 0, 1 이러한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포를 이항 분포로 가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n이 1인 이항 분포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윷놀이를 던졌는데 뭐 독에 걸린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4, 5, 6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착각하기 쉬운 게 y는 0, 1, 2, 3, 4, 5, 6 이러한 식으로 그 숫자화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0, 0, 1, 0, 0, 0, 0, 0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숫자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는 오차항의 가정은 우리가 다항 분포로 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항 분포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활성화 함수 있죠. 얘가 시그모이드였어요.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에 그 대응하는 다차원 버전이 제가 아까 소프트맥스라고 표현을 했고 소프트맥스를 한번 그냥 쭉 계산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손실함수는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용이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파이토치에서 코딩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그 이항 분류하고 다항 분류하고 지금 두 개의 방식으로 이항 분류는 코딩했고 다항 분류는 하나의 방식만 했는데 이항 분류에서 네트워크 아웃의 의미가 프로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까지 마지막에 이제 취한 경우 그때는 손실함수를 BC 로스를 써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아웃의 의미가 로짓일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0, 1 사이로 눌려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활성화 함수를 취하기 딱 직전인 상태에는 BC with 로짓 로스를 써야 돼요. 손실함수를. 이거 두 개는 뭐를 쓰든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든 이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이유로 추천이 되고 뭐 이 네트워크 아웃의 이제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쓰면 돼요. 네트워크 아웃의 의미가 프로브인데 로스를 내가 이거를 갖다 쓴다든가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를 두 번 취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아웃이 이제 로짓인데 이렇게 이제 취한다든가 그럼 시그모이드를 한 번도 안 취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짝만 맞게 쓰면 돼요. 다항 분류는 로짓일 때 네트워크 아웃이 로짓의 의미가 갖고 있을 때 손실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를 씁니다. 아까 그렇게 썼죠. 그럼 프로브의 의미를 갖고 있도록 하면 어떻게 쓰냐? 이건 없어요. 손실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하고 이거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딱 외우고 있으면은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코딩적인 이유로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제 쓰는 거고 개념적으로는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프로브까지 이제 개념적으로 나올 때는 아무튼 헷갈리는 거는 여기에 대응하는 거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항 분류를 할 때는 이거를 하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거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다항 분류를 할 때는 무조건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시작할게요.